일본에서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쌀값이 급등하면서 일본인들이 한국 쌀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5kg 기준 8,000엔, 우리 돈으로 약 8만 원이 넘는 가격에 일본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한국 쌀이 반값인데 더 맛있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DMZ 쌀 직구 열풍까지 불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 일본 여성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평생 일본 전통을 지키며 한국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던 여성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DMZ 쌀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의 편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단 한 톨의 쌀이 어떻게 6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국경을 넘어 마음을 움직인 쌀 한 톨의 반란,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마다 토모에라고 합니다. 저는 오사카 출신으로 60년간 지역 신문 칼럼니스트로 살아왔습니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 일본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쳤죠. 이제는 퇴직했지만 일본의 혼을 찾아서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전통 요리법과 사회 비평을 올립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선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역사적 갈등과 경쟁 관계가 저를 불편하게 했죠. 그날 마트에 갔을 때 진열대 앞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쌀 가격이 5kg에 8,000엔, 예전의 2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이 나라, 이제 밥도 마음대로 못 먹는구나. 집에 돌아와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쌀은 일본인의 혼이다. 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공감을 기대했지만 댓글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쌀이 반값인데 더 맛있어요. DMZ 쌀이 대세입니다. 일본 쌀만 고집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너무 쉽게 팔아넘기는 사람들에게요. 그때 아들 유토가 전화했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요리를 공부한 유토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과 달랐어요. 새로운 것에 열린 세계적인 시각을 가진 셰프였죠. 엄마,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라며 자주 저와 토론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유토는 평소보다 들떠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유토는 잔을 들었죠. 엄마, 나 결혼해. 미소를 지었지만 곧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한국인이야. 결혼식은 서울에서 할 거야.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블로그에서 한국쌀 타령하는 댓글들을 보고 화가 났는데 이제 내 아들마저. 유토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프랑스에서 만났는데 엄마도 만나면 좋아할 거야.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미소로 응대했어요. 집에 돌아와 밤새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쌀, 내 아들, 그리고 한국.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이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가기로요. 아들의 결혼식이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DMZ 쌀이 정말 일본 쌀보다 나은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인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어요. 한국이든 쌀이든 그들이 우리보다 나을 리 없어. 직접 가서 증명해주겠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한국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흘깃흘깃 쳐다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낙후되고 어수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무거운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깔끔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 왜 이렇게 깔끔하지? 기대와 다른 첫인상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죠. 피곤함에 침대에 누워 TV를 켰어요. 채널을 돌리다 뉴스에서 흥미로운 자막을 발견했습니다. DMZ 쌀, 일본 내 사재기 현상, 일본 농림성 당혹, 일본어 자막이 있는 국제 뉴스였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마트에서 한국 쌀을 구매하려는 긴 줄이 보였어요. 리포터는 DMZ 쌀의 인기가 일본 농림성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오는 일본 주부들의 인터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쌀로 밥을 지으면 윤기가 다르고 식감이 고급스러워요. 가격도 저렴한데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요. TV를 끄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블로그 댓글들, 뉴스 보도, 그리고 아들의 선택까지 모든 게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며 결심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그 DMZ 쌀을 찾아봐야겠다. 아들에게 한국 쌀이 얼마나 과대평가됐는지 보여줘야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낯선 한글 간판들 사이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길을 묻고 헤매다 겨우 도착했죠.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 깔끔한 진열대와 다양한 상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쌀 코너를 찾아 천천히 걸었어요. 직원에게 다가가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DMZ 쌀, 어디 있어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어딘가로 안내했어요. 마침내 찾은 DMZ 쌀 진열대, 철조망 이미지가 그려진 포장지, 평화의 쌀이라는 글귀, 통일촌 직판장, 청정지역 생산, 화학비료 최소화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포장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옆에서 한국 주부로 보이는 분이 말을 걸었어요. 외국 분이시네요. 이 쌀 특별해요. 전쟁의 땅에서 평화가 자라는 쌀이에요. 저는 따뜻한 미소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쌀은 남북한의 경계,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자라요. 전쟁의 상처가 가장 깊은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청정한 자연이 보존된 곳이죠. 철조망 너머로 새들이 날아다니고 멸종위기 식물들이 자라는 그런 특별한 땅에서 나온 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역사와 의미가 담긴 상징물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 백미 4kg와 현미 5kg를 장바구니에 담았죠. 계산대로 향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샀지? 이건 계획에 없었어요. 나쁜 점을 찾으려고 왔는데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쌀 봉지를 들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쌀이 아니야. 뭔가 더 있어. 호텔 방으로 돌아와 구입한 쌀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앞뒤로 살펴보고 포장지를 만져보고 심지어 냄새도 맡아봤어요. 가방에서 일본에서 가져온 우리 고향 쌀 샘플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패키지만 보면 너무나 달랐어요. 일본 쌀은 전통적인 디자인에 일본 최고급 쌀이라는 문구가 자랑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DMZ 쌀은 철조망 이미지와 함께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었죠. 직관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디자인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소박한 포장의 쌀이 어떻게 일본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요?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DMZ 쌀 역사, 한국 DMZ 농업, 통일촌 쌀 생산, 영어와 번역기를 동원해 정보를 찾아보았죠. 점점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DMZ는 한국 전쟁 이후 남북한 사이에 설정된 비무장지대였어요. 인간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역설적으로 자연의 보고가 되었죠. 그리고 그 경계 지역에서 특별한 농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서울 시내의 고급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식품관에서 DMZ 쌀 코너를 발견했어요.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다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쌀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냉소적인 톤으로 물었지만 직원의 대답은 진지했습니다. 네, 이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이건 평화의 상징이에요. DMZ 근처 농부들은 가끔 지뢰 제거 작업을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그들에게 이 쌀은 평화를 향한 염원이자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직원의 눈빛이 진심으로 빛났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판매를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역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죠. 그래서 쌀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좋아요.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마케팅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백화점을 나와 근처 시장도 둘러보았습니다. 시장의 쌀가게에서 노부부를 만났어요. 그분들은 서툰 일본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요즘 일본 분들이 우리 쌀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분들은 일본인의 관심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적대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환대를 받았죠. 이 쌀은 음식이 아니라 메시지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거죠. 노부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어요. 음식이 메시지를 담는다. 이건 단순한 쌀이 아니야. 처음엔 비웃고 비판하려고 왔는데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일은 아들 유토의 결혼식. 한국인 며느리 민서를 만날 날이었죠. 가슴이 복잡했지만 오늘 만난 한국인들의 따뜻함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어제까지 만났던 따뜻한 한국인들과 달리 오늘은 제 아들을 빼앗아간 한국 가족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전통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유토의 말에 더욱 불안했어요. 외국인인 제가 이런 의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혼례장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색상의 한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붉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유토는 파란색 한복 차림이었죠. 두 사람 모두 어색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은 생각보다 엄숙하고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오갔지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절하고 술잔을 나누는 모습에서 존중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살짝 누그러졌어요. 의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긴 상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그 중앙에는 큰 녹그릇에 담긴 잡곡밥이 있었습니다. 민서의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건 특별히 준비한 DMZ 쌀로 지은 잡곡밥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무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먹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결례가 될 것 같아 작은 공기에 조금 담았죠. 그릇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기 있는 쌀알들과 여러 잡곡이 어우러진 모습이 예뻤어요. 한 숟가락을 조심스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이 맛, 어디서 맛본 적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억의 맛이었죠. 이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도시락에 싸줬던 그 밥맛이야. 유토가 어렸을 때 제가 직접 농부에게서 구매해 정성껏 찌어 도시락에 싸줬던 그 맛이었어요. 일본 쌀이 아직 전성기였던 시절의 맛. 화학 비료와 대량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순수한 맛이었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민서의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백발이 성성한 고령의 할머니였습니다. 쌀은 흙을 기억하죠. 뜻밖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쌀은 자라난 땅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건 분단의 땅에서 자란 평화를 품은 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힘든 역사가 있지만 이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는 분명 전쟁을 겪은 세대였을 텐데 이렇게 부드럽게 화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저는 처음으로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던 며느리였습니다. 민서 씨, 잘 부탁한다. 짧은 말이었지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첫 인사였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유토는 울컥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어떻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는 비난하러 왔는데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실은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복잡하고 아름다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갈 날이 왔습니다. 캐리어에는 구입한 DMZ 쌀이 가득했어요. 원래는 증거물로 가져가려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던 중 검역소 앞에서 긴 줄에 서게 됐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일본인 관광객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저처럼 쌀 포장지가 비치는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가나 보네. 놀라웠습니다. 뉴스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쌀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줄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실 식품 있으신가요? 검역 직원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네. 쌀이요. 김지현 씨는 캐리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 DMZ 쌀 고르셨네요. 요즘 일본 분들 정말 많이 사가세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에 굴복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자국 농업을 배신하는 행위인 건 생각 안 하세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지현 씨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어요. 그래도 그 쌀을 고른 건 진심이 통했다는 거 아닐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진심이 통했다. 그래요. 어쩌면 그게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국적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검역은 단 3분 만에 끝났지만 제 마음속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비교하는 걸까? 그냥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면 안 되는 걸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구입한 쌀 봉지를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니었어요. 제 편견과 오만함을 깨뜨린 작은 쌀알들이었습니다. 오사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는 넓지만 우리 마음 사이의 거리는 어쩌면 그렇게 멀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일본에 돌아온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직접 가져온 DMZ 쌀로 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씻고 물 조절도 완벽하게 했죠.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첫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의 그 맛은 서울에서 느꼈던 감동 그대로였습니다. 윤기 있고 찰진 식감, 그리고 은은한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이건 분명 특별한 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 후지코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토모에, 나도 그 DMZ 쌀 샀어. SNS에서 화제라서 마트에 가봤더니 정말 있더라고. 호기심에 후지코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샀어? 맛은 어때?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팔아. 근데 밥맛이 이상해. 질척하고 밥이 퍼져버렸어. 이상했습니다. 제가 지은 밥과는 전혀 다른 묘사였어요. 다음 날 후지코의 집을 방문했죠. 그녀가 산 쌀 포장을 살펴보니 저와 동일했습니다. 철조망 이미지, 평화 메시지.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하단에 작은 글씨로 PRC 오러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후지코, 이건 중국산이야. 두 사람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온 진짜 DMZ 쌀과 비교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쌀알의 크기, 광택, 심지어 냄새까지 달랐습니다. 누가 이런 짝퉁을 팔고 있는 거지?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SNS를 뒤져보니 쌀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 전반에 걸쳐 가짜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어요. 모조품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진짜와 가짜 DMZ 쌀, 어떻게 구별할까? 제 블로그에 댓글이 폭주했어요. 대부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짜 쌀을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복잡한 유통 구조가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쌀이 한국 DMZ 쌀로 둔갑해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었죠. 다음 날 파워포인트를 열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진짜와 가짜 쌀 사진, 포장지 차이점, 구매 시 주의사항까지, 그리고 블로그에 장문의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쌀의 진심, 한국 DMZ 쌀 탐구기. 첫 번째 글은 쌀 유통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포장을 흉내낼 수 있어도 감동은 흉내 못 낸다. 진짜 DMZ 쌀은 맛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다. 놀랍게도 이 글이 엄청난 반응을 얻었어요.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평소의 10배로 늘었고 일본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몇몇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한국 쌀 수입 회사 대표와 통화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칼럼에 감사하다며 가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마다 씨, 당신 같은 분이 진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처음엔 한국 쌀의 나쁜 점을 찾으려 했던 제가 이제는 진짜 한국 쌀을 옹호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유토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쿄에서 민서와 신혼살림을 꾸리고 있던 아들이었죠. 유토야,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진짜 DMZ 쌀로 밥을 해줄게. 전화기 너머로 유토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첫 방문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며느리의 집을 찾아가는 첫 발걸음이었죠. 가방에는 진짜 DMZ 쌀과 제 칼럼 인쇄본을 넣었어요. 출발하기 전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마다 토모에, 넌 이제 혐한 칼럼니스트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이야. 블로그에 연재한 쌀의 진심, 한국 DMZ 쌀 탐구기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엔 제 독자들만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특히 일본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시마다 씨 덕분에 가짜 쌀 피해를 면했어요. 저도 진짜 DMZ 쌀을 구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일본 쌀도 소중하지만 맛있는 건 인정해야죠. SNS에 해시태그 진심이쌀, 해시태그 DMZ 쌀 챌린지 같은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어요. 여성들이 직접 밥을 지어 사진을 올리고 진짜와 가짜 쌀을 구별하는 방법을 공유했죠. 제가 만든 용어인 진심의 쌀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농업을 외면하는 언론인 시마다 토모에의 변절, 외국 쌀 선전으로 국내 농가 타격, 기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시마다 씨, 당신은 오랫동안 일본 전통을 옹호해왔는데 왜 갑자기 한국 쌀을 홍보하는 겁니까? 순간 긴장했지만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진실입니다. 밥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맛있는 것은 맛있다고, 가짜는 가짜라고 말할 뿐이죠. 이 대답이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제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더욱 늘렸어요. 어느 날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MZ 쌀과 일본 엄마들의 변화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엔 머뭇거렸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토와 민서가 적극 권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엄마의 변화가 양국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제 집을 방문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혐한 감정이 있었죠. 하지만 DMZ 쌀을 통해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네요. 방송이 나간 후 유토와 민서 부부가 도쿄에서 작은 한식당을 열었어요. 진심이라는 이름의 식당이었죠. 유토는 프랑스 요리 기법으로 한국 식재료를 요리했고 민서는 한국 전통 방식을 지켰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이 공존하는 독특한 콘셉트였어요. 식당 오픈 첫날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블로그 독자들이 보내준 진짜 DMZ 쌀 100kg였어요. 문 앞에 쌓인 쌀 포대를 보고 유토와 민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이 된 식당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내가 바뀌니 주변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혐한 감정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열리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60대에 찾아온 인생의 후반전이었죠. 며느리 민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한국농림부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DMZ 농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대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 그것도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쌀의 진심을 알리는 메신저로서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한 톨의 쌀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한국농림부의 초청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아들 유토나 며느리 민서 없이 혼자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농림부 직원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시마다 씨, 일본에서의 활동이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DMZ 쌀 수출량이 3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죠. 제가 단순히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니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DMZ 통일촌으로 향했어요.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변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점차 한적한 시골 마을로, 그리고 군사 검문소가 있는 경계 지역으로요.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어요. 여기가 남북한의 경계선인가요? 네. 이제 곧 통일촌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특별한 마을이에요. 차가 멈추고 내리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푸른 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철조망과 감시탑이 보였어요.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평화를 꿈꾸는 모순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농부 김영호 씨를 만났어요. 70대 노인으로 수십 년간 이 땅을 일궈온 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마다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쌀이 널리 알려졌어요. 김영호 씨는 쉬지 않고 논과 농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여기는 총 대신 쌀이 자라는 곳입니다. 처음엔 군사지역이라 농사짓기 힘들었어요. 지뢰 제거도 해야 했고 군사훈련 때문에 방해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만큼 땅이 깨끗해요. 화학 비료도 최소한으로 써야 하고요. 논두렁을 걸으며 김영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화를 심어요. 쌀은 생명이고 평화입니다. 이 땅의 아픔을 쌀이 치유한다고 생각해요. 점심때 통일촌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물론 DMZ 쌀로 지은 밥이었죠.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 쌀 한 톨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노력이 담겨 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식사 후 김영호 씨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논 가운데 작은 언덕이었어요.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은 북한 땅입니다. 가까워 보이죠? 사실 너무 가까워요. 목소리만 크게 내면 들릴 정도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서로 만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김영호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쌀은 국경을 넘어요. 이 쌀이 일본에 가고 당신이 여기 오셨잖아요. 언젠가 저 북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 말에 무릎을 꿇고 땅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한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국경은 지도로만 나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이 갈라놓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작은 씨앗들이었습니다. 이 땅은 아프지만 밥은 따뜻하네요. 제 말에 김영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썼어요. 창밖 구름을 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쌀을 산 게 아니라 그들의 진심을 맛본 거였다. 그 쌀은 가족을 이어주었고 나의 자존심 대신 겸손을 가르쳐 주었다. 쌀 한 톨이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 사람 한 명쯤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혐한 감정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다리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일본 땅에 닿을 때쯤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유토와 민서였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이름은 진심으로 지으려고 해요. 한국어로는 진심, 일본어로는 마고코로. 어떨까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쌀 한 톨이 바꾼 것은 단순히 제 인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새로운 생명으로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 일본 땅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심,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우리 모두의 진심이 통했으니까.